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영배 씨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1일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고요. 호남 시민들 분노해가지고 지금 여기 중앙선관위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소병훈, 이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기관이 두 군데 있었는데 티브릿지와 우리 리서치 두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와 관계자들 모두 고발 조치했습니다. 광주경찰청에도 고발 조치를 했죠. 결과가 절차상 문제가 명확하다. 현재는 명확합니다.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떨어지는 순간 민영배 씨가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거는 무효화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선거 비용이 민주당의 부담으로 지워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그 막대한 선거 비용 갚으려면 국고 보조금에서 지급해야 되는 국민의 혈세로 국고 보조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당비로 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민주당이 부담해야 되죠? 저희들이 미리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기 때문에 정청래와 민영배 두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아침에는 잿빛 구름이 많이 뀌었는데 서창 입구에 와보니 뭉게구름이 많네요.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미리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일 오후 3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공천장 수여식을 광주도 아니고 무안도 아니고 광주시청에 있는 광주도 아니고 전남도청에 있는 무안 남학도 아닌 엉뚱한 강진실내체육관에서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정보를 입수하고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내일 공천 낙살 피해자, 지지자 1000명 정도가 모여서 정청래 규탄대회를 할 것입니다. 오후 3시부터 한다고 해서 집회 신고를 내놨더니 또 꼼수를 부려서 1시간 늦췄다고 합니다. 꼼수 대마왕대입니다. 하는 짓이 어쩌면 그렇게 갓나고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갓나고. 제가 매일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남의 역사를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건데요. 부동산 역사길이 내게로 왔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 되시면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꼭 구입해서 탐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남의 정신 역사가 어떻게 면면이 이어져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충장로 거원이죠. 충장공 김병영 장군, 충장공 김병영 장군의 3살 적은 그의 동생 김덕보의 이야기를 옮겼습니다. 김덕보의 호는 풍암이 박풍자의 바위 암자인데요. 여러분 원효 계곡이라는 곳을 아실 겁니다. 부등산 가면
원효사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계곡을 통해서 광주댐으로 흘러가는데요. 그 원효계곡 중간에 홍암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매우 경관이 수려한 곳이니 기회되면 한번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김덕보는 김덕보의 백형, 큰형은 김덕봉, 김덕봉은 재봉 고경명 장군과 함께 임진난 의병으로 참여했다가 금산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큰형은 13살이 많았죠. 중형, 둘째형, 충장공 이포장군 임덕명, 조선 총의병장은 3살이 더 많았습니다. 당시에 임진난 최초의 의병장은 곡성선비 육팽로였고, 육팽로는 재봉 고경명과 함께 대규모 의병을 조직합니다. 영남의 의병은 마을을 지키고 자기 고향을 지키는 항토 방위 수준이었지만, 호남의 의병은 금왕병 대규모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국가였기 때문에 그 병력의 이름을 근왕병이라고 합니다. 상금대에서 만주문판을 호령하던 신립장군이 왜군에 괴멸된 후 광군은 자치를 감췄고, 광군의 위치를 점했던 것은 호남 의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의병장들이 우리의 지도자를 선출하자 이구동성으로 뜻을 모아서 추대된 사람이 약관 26세 26살의 김덕령 장군이었습니다. 김덕령 장군이 지금 광주 전남에는 유적이 많지 않지만 경남에 가면 당시는 호남은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왜군과의 결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덕령 장군의 전설은 경남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부등산 가시면 충장사라는 사당이 있죠. 그 충장사에 경남 지역 분들이 많이 참배하러 오는 이유인, 자신들의 조상을 지켜줘서 자신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 김덕령 장군께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김덕령 장군이 억울한 모함과 보고로 인해 의금부에 추포되었다가 오진 고문을 당하고 압수령에 버티다 못해 복사를 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군주, 선조 때문이었죠. 김덕보가 형의 시신을 수습해서 충효동 석조천으로 모셨는데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정강인뼈가 부스러졌다고 하니 얼마나 모진 고문을 당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선조는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자인 광해군은 전주로 급파해서 김덕령 장군만을 위한 목과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소문보다 더 뛰어난 무용을 광해군이 직접 목도하고 제수한 직책이 조선 총의병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합참의장 정도 됩니다. 약관 26세에 김덕령 장군의 위용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잘 살펴보시고 꼭 중장사에 가서 김덕령 장군을 기억해 주시고 추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덕령 장군이 복사를 당한 후 왜군은 원수를 갚기 위해 김덕령 장군의 부인 흥양이 씨를 추격합니다. 흥양이 씨가 담양 추월산으로 피신을 했는데 정전을 지키기 위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결을 했습니다. 추월산 가면 보리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추월산 등반하실 때 보리암 들려서 가시면 꼭 김덕령 장군의 부인 흥양이 씨를 기억하고 추모하셔서 향이라도 하나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김덕보가 큰형은 전사하고 작은형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자 세상과 등짐이라 그리고 지리산으로 들어갔는데 토지의 배경이죠. 네, 평사리로 갔는데 그때가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대화가 없이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냐면 이제 5월이 됐지요. 오늘이 10일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15일 후에는 매우 특별한 날이 됩니다. 1980년 5월 25일 이 달이 건너면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비행장에 임시 박사를 설치해서 대응군 사령부가 있었는데 당시 대통령 최기와 당시 대응사령관 이이성이 배석한 자리에서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이었던 안병하 국장에게 대응사령관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경찰이 무장을 해서 전남도청을 접수하시오. 당시 배석했던 안병하 국장의 부관에 의하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병하 국장은 시대 광주 시민들은 우리 경찰의 동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경찰이 광주 시민을 향해 전남 도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있겠느냐?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광주 전남 기름 있게 총을 겨눌 수 없다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5월 25일 국가가 연구하고 이날 민주경찰의 날로 제정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의 날이 있기는 합니다. 경찰의 날이 있긴 하지만 의미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최소한 광주에서만큼은 전남에서만큼은 조례를 통해서라도 5월 25일 민주경찰의 날로 제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경찰이 시민을 보호했던 역사가 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연구를 해야지만 5.18을 통일로 승화시켰던 것은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회장이었던 박환현 열사의 제안과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이었던 안병하의 결단에 의해서 5월 14, 15, 16, 3일 동안 야간 횃불 대성회를 통해 민주주의에서 통일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두 영웅의 운명적
전남으로 인해서 5.18은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통일의 시대로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안병화 국장이라는 당시 오로지 광주시민 전남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결단에 연속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유튜브 검색창에 안병화 검색하시면 많은 영상물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헌법 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기본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 첫째 덕목입니다.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명직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 또한 국민을 섬기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이게 명확한 공직자의 기본 덕목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또한 선출직이기 때문에 헌법 7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을 경찰력으로 막았던 것은 공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과 내일 중에 민영배 씨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하겠습니다. 광산의뢰 전략공천을 받은 임문영 씨는 민영배의 말에 의하면 1980년 5월 26일과 27일 사이 전남도청을 지켰던 5.18 소년시민군이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80년 5월 26일과 27일 전남도청을 지켰던 분들 중에 생존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5.18 기동타격대 동지회라는 단체인데 그 동지회 양기만 회장님을 비롯한 조사부장과 확인을 해본 결과 임문영이라는 이름은 금시초문이다. 그래서 민영배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선출직에 입후보한 후보가 당선 무효 사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품 살포이고 두 번째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제기한 고발도 있는데 여하튼 민영배 씨는 당선되더라도 중앙선관위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적법 절차를 어긴 것이 명확하므로 중앙선관위의 결정문 나오는 대로 직을 상실한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내일은 강진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후 3시에 진행하려고 했던 민주당 공청장 수여식을 1시간 늦췄다고 하니 4시까지 가서 정청래 규탄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을 살리려면 정청래를 퇴출시켜야 합니다. 호남 정치를 복원하려면 정청래를 퇴출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으려면 정청래를 역사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민주당 당원들이 나서서 몰아내야 합니다. 정청래를 삭제하고 정청래를 배출시키고 정청래를 거부하고 정청래를 사퇴시키고 정청래를 쫓아내고 정청래를 몰아내는 것만이 민주당을 살리고 호남 정치를 살리는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성원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꽤 유력한 현실 정치인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고생하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하겠습니까?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지도부, 이명배 후보 이대로는 안 됩니다. 호남의 명예가 더 실추되기 전에 민주당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침묵은 현실 정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눠주십시오.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정청래는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김대중 정신은 정청래 민주당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은 정청래 민주당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말씀 나눠주시고 분노하고 참여하는 것만이 말도 안 되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80년 5월 우리의 선배들의 빚값과 목숨값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입니다. 민주당 안에 민주주의 없다는 비아냥이 정청래 때문에 그렇다면 정청래만 제거하면 됩니다. 정청래 몰아내고 다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김대중의 민주당,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서는 노무현의 민주당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은 화해와 남북 화해와 일치를 위한 통일의 길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전 세계가 놀라워할 만큼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 통일의 근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 말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을 벗어난 하늘이 존재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하셨다. 사람이 곧 하늘이면 사람을 의인화하면 지구가 될 것이고 세상이 될 것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 말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말과 같다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 홍익인간이 자본의 탐욕으로부터 빛을 잃어가는 지구별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 다시 반짝반짝 빛나는 지구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남과 북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헤어지면
만나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하니 이제 우리는 남과 북은 이제 하나가 될 때가 됐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우리 민족의 웅원한 역사, 정신사가 새롭게 발현되어 지구별을 다시 반짝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더욱 간절하고 필요합니다. 1991년 김대중 대통령은 엘빈 도플러, 피터 드러커 등과 같은 미래학의 석학들과 민족의 미래를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남북파의 민주주의, 정의경제, 요즘 말로 하면 경제민주화의 세 가지를 도출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 없이 남북파에도 정의 경제도 요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싱가포르의 리관유 수상과 민주주의 개입 토론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김대중 그 자체가 민주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바꿔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목숨 걸고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 정청래 때문에 후퇴할 수 없고 정청래 때문에 위협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정청래를 즉시 몰아내야 한다. 사퇴시켜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광주와 전남에서 민주주의를 욕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는 18일 5월 영령들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정청래 국가기념식에 올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이채로운 방법으로 반영해 주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뻔뻔하게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 이 나라의 정당 민주주의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주시고 여러분의 분노로 성토해 주시고 참여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오시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통해 말씀 나눠주시고 페이스북을 통해 뜻을 전달해 주시고 술자석에서 전남 광주 통합시장 경선 과정에 부정이 저질러졌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했다고 하더라.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고 하더라. 광주경찰청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소병훈, 여론조사기관 티브리치 우리서치 대표와 관계자들 고발했다고 하더라.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결정이 나는 순간 이명배가 당선되더라도 그 직을 잃게 된다고 하더라. 말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빼앗겨버린 시민주권을 되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항거하겠다, 저항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항거하는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헌법 정신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무제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광주 시민 장기환 선생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해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다 촬영되고 있네. 국민이 이긴다. 가리워도 막아도 소용없다 청래야. 물러서지 않는다. 그냥 천사야.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뒤에 차 옵니다.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멋있게 한데. 청래 너는 끝났어. 너는 역사의 주인이 되었어. 천사가 오늘부터 통합시장이요. 유명계 쪼를 꺼져. 너 같은 게 뭔 통합시장이라고 자격도 없는 놈이. 가리워도 입을 틀어 막아도 소용없다 청내 개놈아. 천사 넘어간 소리 아니야? 날씨 좋다. 내일 오후 3시면은 비가 적당히 와가지고 집회하기 딱 좋아. 청내 개놈 자식 하늘도 우리를 돕고 있어. 촛불을 이긴다. 촛불을 이긴다는 아닌데 촛불이 많이 변질됐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조인의 탈의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청년은 그것도 중요해. 조인의 탈의죠. 지금은 정청래가 훔치 못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정청래를 훔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시민 장자입니다. 호남이여 분노하라! 호남이여 일어나라! 제 옆에 구호를 적었어요. 제 마음에 호남이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청래하는 지세에 따라가면은 카프를 누가 가네? 경찰이 많이 가네? 요거 인력인가 봐. 누구 대통령 오는가요? 이재명 대통령 오는가? 아무튼 그래서 아깝겠죠?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비행기 타고 가요. 내일 강진에서 정청래가 방문을 한답니다. 방문하는데 우리도 광주에서도 많이 가지만은 전라북도 또 영광 또 어디 신안 목포 요 화순 장성 많은 호남 시민들이 강진으로 가고 있어요. 내일 이제 가는데 천공로할 정청래를 이제 꾸짖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하늘도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4시면 엄청 덥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적당히 비를 내려주어가지고 정말 시원한
그런 집회가 될 것 같습니다. 청래가 오다가 그 빗길에 잠깐 접어줘도 되는데 무사히 오더라도 우리가 그냥 홍구력을 낼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경찰이 또 왔네. 참말로. 엊그저께 저번에 전주에서 할 때는 정보관들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복을 입은 경찰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그렇게 축들도 없었는데 어제 여기 보니까 한 버스, 대형 버스가 한 대가 오고 경찰이 한 60명, 70명 이렇게 우리 앞길을 막더라고요. 우리는 한 20명, 30명밖에 안 됐는데 너무 우리가 중과 부족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집회 시국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것이 여기에 참석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집회 시국을 했지만은 이게 뭐 48시간이 지나야 이게 효력이 발휘한다 해가지고 정상적인 집회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강진은 또 다르죠. 내일 12일 날 강진에 우르르 몰려가지고 많은 원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우리가 보여줄 것입니다. 청래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왜 물러나라 하고 있는지, 왜 호남이 분노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정청래의 못된 자, 호남을 말아먹고 엉망진창 사천,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에요. 지금 민주당 봐보세요. 전부 이재명 대통령은 없어요. 전부 청래당이요. 어제 이거 보니까 겁나게 왔대요. 저 영광의 장세일이, 어디 신안의 박우량이, 김산이, 이런 사람들 겁나게 왔어. 호남 이번에 공천 받은 사람들 다 왔어. 아이고 우리 청래님 막 그랬어 하더만. 지금 권력에 그렇게 끼고라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썸녀리 봐봐요. 썸녀리 대통령 되니까 많은 그 측근들 뭐 이상한 사람들 저런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한 잔씩 다 줬어.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안 채우고 약간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사람들 다 채워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세우면은 청래가 불리하니까, 아니야 청래란다, 썩녀리가 불리하니까 똑똑한 소리 하면은 그냥 지가 아주 양심이 찔리니까 모자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채워가지고 그렇게 군직에 다 채워놨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 다 쫓겨났잖아. 다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깜빵에도 가고 막 그랬잖아. 한덕수 봐봐, 제일 짜가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지고 지금 뭐 15년 맞았잖아. 지금 80세인데 15년 살면 95세에 나오네. 95세까지 살아야 나올까? 그런 현실이요. 지금 청래가 기세등등하니 다음 당대표 또 연임하고 다음 대통령이다 하고 있는 작자들, 그런 자들 보고 봐. 청래 얼마 안 남았어. 청래는 연임 택도 없고 연임 되지도 않고 지금 정청래 인정하지도 않아. 송 대표 거기 대선식 하는데 봤는데 한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송영길 대표님, 송 대표님 다 호칭을 해. 그만큼 뭐요? 이미 정청래의 그 당대표 명분은 없어. 어느 집들 봐봐. 누가 그런 자를 당대표라고 인정했어? 그런데 여기에 뭐 공천받은 사람들은 아이고 당대표님, 아이고 정 대표님, 정 대통령이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런 자들 다 폐가방식을 것이요. 이런 거를 할 것이요. 이런 청래 하루빨리 끌어내고 이제 청래는 역사의 죄인이 된 것이야. 역사의 죄인. 호남 사람들 잃지 않아. 5.18이 50년 가까이 됐어도 결코 전두환 살인마 용서하지 않아. 이런 청래, 이런 못된 놈, 그렇지 우리가 끌어낼 것이고, 또 무엇이냐? 또 우리가 동학 농민 운동처럼 혁명처럼 동학혁명이 왜 일어났어요? 그 농민들이 왜 들고 일어났어? 나라가 엉망진창
썩을 대로 썩은 그런 자가 돼가지고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일어났잖아요. 못 살겠다 해가지고 농부에서 밭에서 일하는 그 농부들이 호미 들고 뺑이 들고 그렇게 나와서 싸웠던 동학 항쟁 아닙니까? 동학 항쟁, 동학 혁명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호남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데 청래가 우습게 하는데 택도 없어. 그런 얄팍한 속임수로 사탕 발림으로 지금 호남이 내 손아귀에 있다 그렇게 하고 있지. 호남 시민들 국민들 다 분노하고 있다. 아주 충청도 사람들 아주 생각하면 이가 갈려. 충청도 분산 축제 법청래가 아주 호남에 너무 어찌바득한데 이렇게 호남을 말아먹고 있는데 참 수가 없어. 참 수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강진에서 대대적인 그런 정청래 사당과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호남 시민들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너 무엇이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편이라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놈이 가만히 일어나가 우리 분노한 우리 호남 시민의 마음을 보여주시게요. 그리고 16일날 그 털보라는 정치 브로커가 있어요. 사기꾼이야 사기꾼. 우산 하나에 10만원씩 팔아. 그리고 뭐 비싼 게 정확하다는 뭐 대도 않는 개소리 짓거리는데 비싼 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 감사를 해보면 돼. 근데 감사 안 하고 있잖아. 감사 안 하면서 비싼 게 정확하다. 돈을 많이 거두시오. 돈을 많이 내세요. 그러면 천국 갈 것입니다. 이 사이비 종교 아니야? 사이비 종교? 지가 돈을 많이 내면은 지가 정확한 답을 준다고? 지가 뭐요? 지가 아침에 세수도 안 하는 그런 거지 같은 놈이 아침에 눈곱도 안 띄어. 여러분 싶고요. 그런 거지 같은 놈이 16일날 광주에 온답니다. 광주에 여대에 온대. 그 광주 여대 왜 그런 정치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지 같은 정치 브로커가 사기꾼이 여기 광주 여대 그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뭐 하는지 알아? 6월 3일날 공천받는 그 후보자들 모여가지고 시민들한테 인사시키려고 하는 거요. 이 사람 공천해주세요. 이 사람 뽑아주세요. 그리고 뭐요? 선거 불법 선거 운동이잖아. 그런 짓거리를 왜 광주 여대에서 허락하는 거야? 광주 여대 정신 안 차려? 왜 신성한 대학교에서 그런 정치 브로커 수업을 진행하게 하느냐고. 너 몇 푼 준다고 있어? 100만 준다고 있어? 내가 줄게. 취소해. 조금 한 300만 400만 되면 내가 줄 수 없어. 그래도 광주 5.18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짓거리를 왜 광주에서 하게 하는 거야? 5월 16일이면은 5.18 전야제가 있는 날이잖아. 광주 5.18 희생자들은 명령을 그렇게 보여주하는 그런 짓거리 광주에 대해서 하지 마. 못돼 처먹었어. 돈 몇 푼 가지고 광주 정치를 그렇게 팔아먹고 있어. 광주여대 마을 시민들 항의 정에 전화하시게요. 16일 나온답니다. 그리고 털보 이 개놈 자식이 광주에 나타나기만 해봐. 털이야 털은 다 뽑아줄 테니까 개놈 자식이 머리카락 다 뽑아줄 거예요. 나타나기만 해봐. 내 간다. 16일 날 있어. 그놈의 새끼. 내 털을 뽑지 마. 그리고 내 털을 뽑지 마라. 그리고 충청도 사람들 너무해요. 너무해. 이런 멍청내 개청내 이런 놈을 키워놓고 음이야 약이야 지르고 이런 놈을 냈으면은 이놈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좀 올바르게 가라. 어디 나무 동네 가가지고 개짓거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리든지 뜯어 고치든지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가만히 있는 거야? 호남 사람들 성질나서 지금 보통 터져서 지금 잠을 못 자고 지금 성질나서 이러고 있는데 왜 아무
아무것도 안 해. 저런다. 청천도 썩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성질나네, 성질나. 왜 호남이 이런 괴로운 집계를 보내가지고 왜 호남 사람들 통통 터지게 하는 거냐고. 청천대 괴로운 집기. 꺼져 청천들어. 하란 말이야. 왜 호남에 와가지고 호남이 너한테 밥을 달래, 떡을 달래. 호남 통감 시장을 이상한 290표 그걸로 단성됐는데 무효표가 2,300표가 나왔어. 2,300표가 김영록이 찍었으면은 김영록이 당선되는 거잖아. 이거 진상규명을 하라고 김영록 후보도 후보이랑 기자회견을 했어. 근데 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이 못된 놈아 왜 진상규명 안 해? 그리고 김영배가 당선되었으니까 공천되었으니까 선거위원 선대 사무실 만들어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면 호남 사람들이 그래 청래 잘하고 있네, 우리 힘이 없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해가지고 그 되지도 않는 그런 공작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 같냐? 택덕택 없어. 네가 뭐간데 그런 네 시스템에 오류가 났지만은 민영배가 당선된 게 맞습니다. 인정해 주세요. 믿어주세요. 이런 개소리 하는 거야. 네가 뭐 예수냐 석가냐? 너 같은 놈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진상규명 해달라고. 몇 명이 투표했고 민영배 몇 표 나왔고 김영동이 몇 표 나왔고 무효표는 몇 표가 됐는지 똑똑히 다 공개하란 말이야. 그걸 안 하고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인정하냐고. 초등학교 반장들도 영이 몇 명, 철이 몇 명, 뭐 무효, 기권 몇 명 이렇게 칠판에 다 적잖아. 왜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고 어떻게 믿으라고? 어떻게 인정해? 이런 못된 놈의 자식. 아무튼 너는 뭐 당대표 대통령 택도 없고 너는 이제 역사의 죄인인데 그 호남 사람들이 이제 네가 한 말을 그거로 맺을 생각해도 안 믿어. 그런 개소리 하면 그냥 날라차기로 터쳐갈 그냥 괴롭지. 광주에 길거리지만 어제 왔는데 경찰 60명 때문에 내가 못 쳐들어가서 개놈식 날라차기로 잡으려고 했구나. 아무튼 내일 강진에 오후 3시에 그 체육관 폭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체육관 앞에서 집회한다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성들 가서 일도 못해. 일도 밥도 못 먹어. 거기 와가지고 청대가 뭔 나쁜 짓을 했는지 난같이 그렇게 밝히는 그런 집회를 하시게요. 오늘 천사가 통합시장 저 임명장을 받았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비공식이고 정식적인 명찰이 이제 등에 갖다 붙일 건데 아주 저런 강나무 같은 민영배보다 이 천사가 통합시장 역할을 훨씬 더 잘해. 왜냐면 국민들의 시민들의 그런 질문, 그런 함께하는 그런 시위장이잖아요. 민영배는 지금 어디 짱박해갖고 숨어가지고 나타나면 그냥 도망가기에 바빠. 광주 시민들 나타나면 그냥 도망가기에 바쁜 것이요. 그런데 이런 못된 놈 인정할 수가 없고 함께하는 국회의원들 어저께 많이 왔는데 내가 다 찍어놨어. 여러분들 내가 기어치 모두 떨어뜨릴 것이요. 옳지 않은 그런 분이 함께하는 거 국민들은 옳지 않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분노한 전원 동안 오늘도 한 말씀 했습니다. 내일 강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집회가 오늘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핸드폰 받았어요. 시작다. 네. 만약에 민영배 씨가 이대로 공천을 받고 선거를 해서 시장에 당선되면 저희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집회를 하지 않을 생각인데 집회 신고는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8명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집회 신고를 또 낼 거고 이명배 씨가 퇴임하는 그날까지 촛불을 드리겠다. 네, 촛불로 좀 부정경선, 부정한 정통성이 없는 이명배 초대 통합특별시장 집행부를 불태워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네, 선배들이 돼야 되겠죠. 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을 답지해주고 계시는데요.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민주권 광주전남 국민주권 사수 광주 전남 민주시민연대 대표는 김범태 교수인데요.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장을 하셨고 선거법으로 법학 박사를 받으셨고 선거제도를 연구해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사학회, 김재규 장군 기념사학회, 한태용 신부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매우 정의로운 분이거든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전라도 호남 분들이 분노하고 또 의지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도 대리사에 그만 쓰자. 대리사에 데려다놨더니 대리사에 할 때만 급식급식거리고 뭐 대리사에 데리기에는 나몰라 하더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2012년에) 문재인 씨가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낙선을 했죠. 2015년에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죠. 그리고 2016년에 또 그렇게 됐는데 2017년 대선 때 반문 정서가 호남 전 지역에 반문 정서가 극심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호남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호남 출신으로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송영길입니다. 이번 연수갑에 출마했죠. 송영길 전 대표가 문재인 대선 후보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되었는데요. 결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광주시민사회 원로께서 문재인 당선자한테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호남 분들이 뜻을 모아줘서 대통령이 됐으니 호남 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송영길 의원을 외교부 장관을 시켜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당선자가 어떻게 거절을 했냐? 송영길 의원은 저희 사람이 아닙니다,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표만 구걸하고 당선이 되면 남몰라라 하는 거예요. 정청래 충청도 사람이죠.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도 대리사이 그만 쓰자. 설명도 썼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 뒤로 몇 년입니까? 2002년 퇴임하셨는데요. 24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광주 전남 인재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송영길 대표 당선되면 7선이에요. 7선 국회의원, 인천광역시장, 박지원 씨가 광역단체장을 했습니까? 우원식 의장이 광역단체장을 했습니까? 누가 있나요? 5선 이상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송영길 대표만 전평가를 받아야죠?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전남 공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사람 아니어서 안 쓴다고요? 그럼 왜 이쪽에 와서 표를 구걸하나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대선 후보급 있습니다. 네. 전남 공 출신에 광주에서 성장했어요.
광주가 키웠습니다. 중궁초등학교, 북성중학교, 대동고등학교. 그 시기에 인격과 가치관을 광주에서 보고 자랐어요. 송영길은 2년 전 12.3 내란 상황 때 어떻게 했나요? 국회에 가장 먼저 달려간 정치인이었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체포될까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포되면 그 다음 당을 수습할 사람이 필요하다. 송영길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희신해라고 했는데 희신하지 않고 국회로 가장 먼저 달려간 거예요. 전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달려갔는지. 80년 5월 자기 친구, 송영길의 친구, 지금 국립 5.18 민주묘지에 누워 계시는 전영진 열사, 꽃다운 나이에 20살도 안 된 나이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산화했잖아요. 그런데 송 대표는 63년생이니까 지금 63이잖아요. 60이나 넘게 살았으니 여한도 없다. 내 친구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겠노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 정도 결기면 괜찮지 않나요? 놀랍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결혼할 때 약속을 했대요. 애 낳지 말자. 우리 둘이 불꽃처럼 살아도 다 못 사는 인생이다. 영혼 없는 집 사지 말자. 돈 모으지 말자. 근데 첫 번째 약속, 애 낳지 말자는 못 지켰다는 거예요. 변호사 시험, 사법시험 합격하면 애 낳자. 그래서 지금 딸과 아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는 지켜요. 지금도 24평 전세 살잖아요. 인천시장하고 6번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자기 집도 없어요. 이 정도 청렴하면 자격 되지 않나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발탁한 전국기 시설론, 아주 오래돼서 좀 기억이 까마득 하실 텐데,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을 했어요. 수많은 인재들을. 그때 당시 발탁한 대표적인 사람이 송영길, 임종석, 김민석 등이에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송영길과 김민석 등인데, 송영길과 임종석을 불렀대요. 두 사람에게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입지 조건상 외교하는 민족이어야 한다. 4대 강대국의 에어싸로 있지 않느냐.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복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교하는 나라여야 한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부는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 책을 손에 놓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 약속을 송영길 전 대표는 지키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독학으로 외교하기 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이 5개의 국어를 독학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의 대통령, 수상, 주석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기회 줘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아니, 정청래에 비하면 송영길에 비해서 정청래는 어때요? 법사위원장 운 좋게 한 번 해가지고 각광 받아서 대표 됐잖아요. 지금까지 한 게 잘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발목 잡는 것 말고 무엇이 있었나요? 그래놓고 또 연임한다고 당대표 사전선거운동 전국 다니잖아요. 내일 또 강진호인데요. 이런 정치질만 하는 사람 더 이상 안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안 됩니다. 송영길이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초심이 어떤 거였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길에 헌신하겠다 했어요. 지금도 정치인 300명, 국회의원 300명 중 유일하게 통일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간 것은 식량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기후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이 세 가지 때문에
프랑스가 그 분야의 선진국이거든요. 간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모질한 인간이, 한동훈이, 이거 진짜 모두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의 불나방들, 그 사람들이 성공하면 얘들이 아 저렇게 하면 성공하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명박 시대를 거치지 않아야 될 이명박 시대를 거쳤습니다. 이명박이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말을 잘하면 성공을 하고 사기를 잘 치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청청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청청래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대권 후보가 되면 부정 경선에도 공천이 아닌 사천을 해도 시민들, 당원들 이틀막 해도 아 저렇게 하면 당대표가 되고 대권 후보가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24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한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광주 전남의 정치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어떻게 168억 사기 대출한 사람이 군수 공천장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 돈을 주고받은 현장이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장을 줍니다. 이렇게 정치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육계도 완전히 썩었잖아요.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지수 꼴찌가 누가 전남교육청이잖아요. 그 다음 꼴찌 어때요? 광주교육청이잖아요. 아니 이런 불명예를 왜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죠? 정치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육도 타락하고, 거기만 타락했겠습니까? 어제 제가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광역봉사가 예전에는 리베이트가 10%였다 그래요. 지금은 30%까지 올라갔답니다. 왜 그렇겠어요? 공천행동 때문이겠죠. 30% 올라가면 부실공사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러다가 대형사고 터지면 그때 가서 또 안전 떴었다. 안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패예요, 부패. 안전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부패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언론이 정치권에 돈 받으니까 입을 꾹 닫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걸로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건 그걸 혹세의 무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유식한 말로. 그리고 펜을 잡은 사람들, 언론인들이 정치에 줄 서요. 이걸 곡학아세라고 합니다. 혹세 무민, 곡학아세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진나라가 2대를 넘기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조고라는 환관 때문 아닙니까? 아니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왕이 저게 사슴이 왜 말이냐? 신하들한테 물어봐라. 신하들이 전부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고사성어가 지록이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해. 황고조 유방이 뜻을 품고 만들었던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한나라 어떻게 망했나요? 십상시에 내시들의 가만이설로 망했잖아요. 거기에는 모든 나라, 모든 제국의 멸망의 시작은 부패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다. 이 진리예요. 역사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 민주당 일당 독재, 썩을 대로 썩을 거예요. 이제라도 자정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 스스로 못 바꾸면
외부에 충격을 줘야 돼요. 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청래 하나 자르면 돼요. 네. 정청래 하나 제거하면 됩니다. 네. 정청래 한 명만 퇴출시키면 돼요. 네. 대표를 시민들이 퇴출시키면 나머지 조직 구성원들은 바짝 긴장하지 않겠어요? 네. 가장 간단한 방법, 정청래를 제거, 정청래를 퇴출시키자, 정청래를 사퇴시켜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살고 호남 정치가 복원된다. 네, 이 시간 동안 어떤 분에게는 소음이 되셨을 텐데 여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당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따라 TV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저서작가 김용호입니다. 문화예술 정치도 하면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남이 분노해야 하고 호남이 일어날 때입니다. 내일 강진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